안녕하세요. 저는 드렁큰 네이션의 술탄이고요. 드렁큰 네이션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몰트, 싱글 몰트 위스키 할 때 그 몰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싱글 몰트 위스키 하면 글렌으로 시작하는 술이 상당히 많은데요.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해서 다 글렌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글렌으로 시작하는 술은 거의 다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술을 제가 다 마셔본 건 아니지만 제가 즐겨 마시는 술은 글렌 로스입니다. 이건 제가 집에 갖고 있는 술인데요. 거의 다 마셨고요. 그 옆에 있는 건 제가 처음 싱글 몰트 위스키 만드는 영상을 만들 때 만든 그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색은 약간 벌번 위스키 같이 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마음에 들게 잘 에이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할 토픽으로 넘어가서요. 우선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곡식이든 과일이든 뭐든 간에 이스트는 설탕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기 때문에 설탕이 있어야 합니다. 과일은 주스만 짜도 발효 가능한 설탕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 어렵진 않지만 곡물을 가지고 설탕을 만드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쌀과 같은 곡물을 입에 넣고 씹은 뒤에 도로 뱉어서 그걸 모아서 발효시키는 술이 있는데요. 이런 침으로 만드는 술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쿠치카미자케,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페루에는 마사토도 유카, 유카는 소주 만들 때 쓰는 카사바인데요. 카사바에서 나오는 가루는 버블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죠. 치카도올라, 치카도올라는 옥수수를 입에 넣고 씹어서 만드는 맥주 같은 술인데요. 요즘에는 그냥 옥수수를 발화시켜서 만든 옥수수 맥주입니다. 뭐 이렇게 침으로 술을 만들 수도 있지만 술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방금 말했다시피 발화시킨 곡물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메가라고도 하고 엿기름이라고도 하죠. 식혜를 만들 때 쓰는 그 엿기름. 사실 발화시킨 곡물을 사용해서 술을 만드는 방식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들 때에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굳이 침으로 술을 만들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몰트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고 있는 씨앗을 깨우는 거죠. 씨앗이 외부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기 전까지 뿌리와 잎을 만들 수 있는 영양소를 가장 안정적인 탄수화물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싹이 트기 시작하면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탄수화물에서 쓰기 쉬운 에너지원인 설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씨앗에서 여러 가지 효소를 만들어내는데요. 효소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씨앗이 너무 자라기 전에 약한 열을 가해서 씨앗을 말려준 게 바로 몰트, 메가입니다. 곡식 안에 들어있는 효소는 단백질이라서 높은 열을 가하면 파괴되기 때문에 낮은 열을 가해서 곡식을 말려주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발화 현미를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밥을 하기 전까지. 이때 생겨나는 효소는 알파 에밀레이즈와 베타 에밀레이즈인데요. 쉽게 말하면 효소들이 하는 역할은 복잡하게 생긴 녹말 성분의 고리를 잘라줘서 이스트가 쓰기 좋은 간단한 설탕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 보이는 것이 폴리사카라이드인데요. 다당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글라이코제닌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 안쪽은 reducing end라고 하고요. 바깥쪽은 non-reducing end인데요. 이때 베타 에밀레이즈가 하는 일은 non-reducing end,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부터 글루코스를 두 개씩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그려보면 글루코스가 4개 붙어있는 모양의 녹말인데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글루코스 포도당입니다. 베타 에밀레이즈가 하는 일은 체인 끝에 2개를 묶어서 가운데를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수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베타 에밀레이즈가 잘라주는 건 아니고, 베타 에밀레이즈나 알파 에밀레이즈가 하는 일은 캐럴리스트, 그러니까 촉매 역할을 해서 가운데를 링크를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알파 링크 1, 4 알파 링크를 잘라주게 됩니다. 1, 2, 3, 4 1, 2, 3, 4 그래서 1, 4 알파 링크를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잘라진 두 개의 당은 글루코스 두 개는 말토스, 그러니까 메가당입니다. 알파 에밀레이즈가 하는 일은 베타 에밀레이즈와 거의 비슷한데요. 알파 1사 체인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데, 알파 에밀레이즈는 랜덤하게 아무데나 막 가서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설탕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리를 보시면 보리 줄기 양쪽으로 한 개씩 달린 보리를 2로 보리라고 하고요. 줄기에 6개 달린 것을 6로 보리라고 합니다. 어떤 곡물이든 발화를 시켜서 말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특히 보리는 다른 곡식과 다른 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이에스테릭 파워라고 하는데요. 녹말 성분을 설탕으로 변해줄 수 있는 힘을 뜻하고요. 단위는 디그리 린트너라고 합니다. 다이에스테릭 파워 30 디그리 린트너 정도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녹말을 설탕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양입니다. 줄기에 2개 달린 2로 보리 몰트에는 약 140 정도가 들어있고요. 6로 보리는 160 린트너인데요. 2로 보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4.5배 정도의 곡물이 가지고 있는 녹말을 설탕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에스테릭 파워만 보면 6로 보리가 2로 보리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한 줄기에 6개씩 달리기 때문에 농토 대비 수확량도 높아서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6로는 거의 안 씁니다. 6로는 다이에스테릭 파워가 2로보다 훨씬 높은데요. 효소는 단백질, 다시 말해서 효소가 많다는 말은 단백질의 함량이 높다는 말입니다. 단백질이 많으면 술이 맑지가 않고 탁해지는데요. 동시에 점도, 비스커시티도 올라가게 됩니다. 당화 후에 곡물과 당화된 물을 분리할 때도 점도가 높으면 필터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두 개를 분리하는데 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알이 작아서 녹말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6로는 다이에스테릭 파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불편함으로 인해서 옥수수를 주로 쓰는 미국의 벌번 위스키나 코온 위스키 같은 술을 만들 때나 어쩌다 쓰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로 멀티 발리가 기준이 된다고 해서 베이스 멀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멀트 스펙시트인데요. 한눈에 보이는 것이 게임 캐릭터 능력치 같은 것을 보여주는 윌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맛 프로파일입니다. 스위트, 단맛과 멀티, 멀트 맛, 그다음에 브레드, 빵맛, 그라임 크래커, 이거는 다이제스티브 쿠키 같은 맛이고요. 허니, 꿀, 비스켓, 비스켓은 약간 건빵 같은 맛이고요. 너리, 견과류 맛, 토스트, 탄맛, 그 다음에 그레이니도 약간 그 곡물 맛이죠. 근데 이건 멀트 스타일을 보면 베이스 멀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금 말했던 2로 기준이 되는 베이스 멀트이고요. 볶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은 굉장히 옅은 색의 멀트입니다. 또 자세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 Typical Analysis인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밀리는 칼멀라이제이션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긴데요. 한마디로 그냥 속에 탄수화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럼은 알이 얼마나 실한지, 굵은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64분의 7인치의 채와 64분의 6인치, 64분의 5인치 채에 쳐서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를 보는 건데요.
80%라는 이야기는 64분의 7인치 체의 80%가 남아있더라 하는 이야기고요. through는 그 세 가지 체에 다 쳤을 때 바닥까지 다 빠지는 것이 2%, 그러니까 가루가 2%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줄은 moisture, 얼마나 많이 잘 말랐나 4.2%의 moisture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extract FG와 extract CG. FG는 fine grind, 그러니까 곱게 빻을 때의 extraction rate이고요. 그 다음에 CG는 coarse grind, 그러니까 되게 굵게 빻을 때 extraction rate이 80%의 설탕을 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80%와 81%가 중요한 게 아니라 FG와 CG의 서로 다른 점이 1%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게 베이스 몰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곱게 갈던 굵게 갈던 술을 만들 때 술이 항상 일정한 맛이 나야 되는데요. 술의 베이스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많은 차이가 나면 술 맛이 항상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점, 그러니까 fine grind와 coarse grind의 서로 다른 점이 1.5% 이하였을 때 좋은 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멀트인 거죠. 다음 라인은 프로틴인데요. 여기서도 프로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프로틴이 많다는 얘기는 효소가 많다, 베타 에밀레이즈와 알파 에밀레이즈가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ST, 그러니까 S는 soluble 프로틴이고요, T는 total 프로틴. 정확한 계산법은 모르겠지만 이 단위가 30, 최소 30 이상은 돼야지 나중에 걸르거나 필터링을 하거나 할 때 좋습니다. 이게 너무 낮으면 나중에 술과 찌꺼기를 분리하는데 아주 애를 먹게 됩니다. 알파 에밀레이즈는 65,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다이스테릭 파워가 140 아까 제가 얘기했던 140인데요. 투로 멀티발리인 거죠. 그리고 색은 볶지 않았기 때문에 1.8,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색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술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멀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발효 가능한 설탕을 만들어내는 멀트와 발효 가능하지 않은 설탕을 만들어내는 멀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발효 가능한 설탕을 만들어내는 멀트로는 페일 몰트, 필스너 몰트, 그 다음에 윗 몰트, 그냥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넣어서 온도를 맞춰주면 효소, 에밀레이즈가 나와서 녹말을 설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굽거나 토스트를 해주면 비스켓 몰트, 블랙 몰트, 커피 몰트, 브라운 몰트 등이 만들어지는데요. 열을 가해서 구워줬으니까 커피 로스팅 하듯 맛과 향이 변하지만 그 열로 인해서 효소가 다 파괴돼서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스트를 하거나 굽는 단계에서는 녹말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몰트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설탕으로 전환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또 스펙쉿인데요. 아메리칸 하니 몰트도 그냥 일반 몰트를 볶아서 만든 몰트인데요.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스펙쉿을 보면 밀리,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95%, 볶아줬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 약 5%가 변형이 됐고요. 플럼프 85%, 아주 실한 녀석이고요. through, 가루가 2% 나왔다는 얘기고요. 모이스처 4.5%, 그 다음에 extraction rate은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이스 몰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술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술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런 스페셜티 몰트를 집어넣었을 때 상대적으로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술에 큰 변화를 가져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물론 볶았기 때문에 25, 그래도 굉장히 라이트한 색을 내는데요. 그래서 맛 프로파일을 보면 굉장히 달고요. 멀티하고 터피, 비스켓, 허니, 그램 크래커, 그리고 프레첼, 브레드, 굉장히 밸런스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 아메리칸 허니 몰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되게 유명한 허니 몰트인데요. 되게 맛있습니다. 그럼 이제 발효 가능하지 않은 설탕을 만들어내는 몰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캐러멜과 사탕입니다. 캐러멜 몰트와 크리스탈 몰트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캐러멜 몰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름이 캐러가 들어갑니다. 캐러 아모라, 캐러필, 캐러뮤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들을 스페셜 몰트라고 하는데요. 만드는 공정은 캐러멜 몰트나 크리스탈 몰트는 거의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몰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똑같이 시작합니다. 보리에 어느 정도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몰트에서는 열을 가해서 말려주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엄청 큰 압력솥 같은 거에 넣고 습기와 온도를 올려줍니다. 습기가 빠지지 않게 습기를 많이 넣어주는데요. 그럼 사실 곡식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익어버리는 게 아니라 습기에 퉁퉁 불어서 액체 같은 상태로 만들어지는데요. 간단한 예로 찐 옥수수 알갱이를 손으로 꾹 누르면 안에서 그 알갱이가 약간 밥알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온도를 천천히 올려줘서 알파 에밀레이즈와 베타 에밀레이즈를 활성시키는데요. 탄수화물 안에 물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가수 분해가 생겨서 탄수화물이 설탕으로 바뀌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설탕으로 충분히 변하면 그때 바로 뜨거운 열을 가해서 볶아줍니다. 여기서 크리스탈 몰트 같은 경우에는 볶아만 주고 캐러멜 몰트 같은 경우에는 볶아준 다음에 또 온도를 높여서 구워주는데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크게 다른 점은 크리스탈 몰트는 사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캐러멜 몰트는 이름 그대로 캐러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인데요. 설탕에 열을 가해서 구워주면 설탕의 성태가 많이 변하는데요. 그래서 발효가 되지 않는 설탕이 만들어집니다. 크리스탈 몰트나 캐러멜 몰트를 반을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안에가 정말 사탕처럼 크리스탈라이즈가 되는데요. 캐러멜 몰트나 크리스탈 몰트를 그냥 먹어보면 어떤 술이 나올지, 어떤 맥주가 만들어질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크리스탈 몰트나 캐러멜 몰트 뒤에는 30L, 40L, 60L 뭐 이런 번호가 붙는데요. 이것은 술의 색을 말하는 러비번드 레벨입니다. 진한 흑맥주나 빨간 맥주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마시는 페일 에일이나 필스너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몰트랑 같은 1.5에서 3 정도 러비번드 레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캐러멜 몰트 30L의 스펙시인데요. 이건 캐러멜라이제이션이 됐기 때문에 글라시의 95% 중간, 대부분 이렇게 한번 볶으면 그냥 중간은 한 5% 정도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플럼은 75%, 조금 덜 실하고요. 스루도 많고 5%, 그 모이스처는 5.5%, 그리고 익스트랙션 레이트도 많이 떨어집니다. 77%. 그리고 색은 30 러비번 레벨.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캐러멜 몰트인데요. 스윗하고 캐러멜 맛이 나고 토피 맛이 나고 다른 맛은 별로 나지 않는 굉장히 일반적인 캐러멜 몰트입니다. 물론 보리 말고도 밀, 옥수수 등 거의 모든 곡물은 발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만들 때 정말 많이 쓰는 재료이지만 몰팅을 잘 하지 않고 그냥 갈아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수수를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가격이 싸서이기 때문인데요. 옥수수는 발화하지 않고 그냥 메가보리에 의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설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영상은 볼만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